우리 모두의 성장을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사임당입니다. 2022년 디지털 복합혁명의 막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당신은 기회와 미래를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로봇,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혁명의 필수 교양을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 8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신은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알고 있는가? 2022년의 코로나 팬데믹은 인공지능 AI와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3차 테크 사이클을 가속화했다. 이번 사이클은 스마트폰처럼 한두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점에서 진정한 혁명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많은 혁명들이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물결이 세상을 휩쓸고 난 뒤에야 그것이 혁명이었음을 깨닫고 만다. 2007년 우리가 스마트폰을 신기해할 때 누군가는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어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켰고, 유튜브의 초창기에는 자기 일상을 찍어 수백만 구독자를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다.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보고 부를 움켜쥐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이 기술을 아주 자세히 알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보고 그 위에 올라탄 것. 기술이 무너뜨릴 곳을 피하고 새로운 기회의 틈새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새 시대의 진짜 능력이고 교양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붙인 2022년 테크 혁명의 판에 올라타기 위해 7가지이자 하나인 기술, 세븐테크를 이해해야 하는 그 이유이다. 3년 후 당신의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 세븐테크. 이제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사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사람이 플래너를 하면, 이와 반대로 즐거움에 이끌려 임의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하거나 발명하는 사람을 일컬어 해커라고 한다. 해커 정신은 100마디 말과 계획을 세우기보다 바로 실행해보고 혁신하는 문화를 만든다. 미래 세대를 평정할 세븐테크는 바로 해커의 문화이다. 상상 그 이상의 IT 기술이 그려내는 새로운 세상은 그 세상에 먼저 발딛고 충만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는 사람의 것이다. 거대한 사이클을 읽어야 미래가 보인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사이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이미 눈앞에 다가온 세븐테크라는 미래를 제대로 알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븐테크가 시작되기까지의 기술과 산업, 문화와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굴러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IT 혁명의 서막 세븐테크. 세븐테크란 이미 2020년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세 번째 사이클의 핵심으로 앞으로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적으로 바꿔놓을 7가지 IT 기술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븐테크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시기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바꿀 거대한 사이클은 현재까지는 약 20년을 주기로 교체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PC, 윈도우, 인터넷 사이클, 2007년에 시작된 모바일 사이클 사이에도 20년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까지
20년씩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크게는 하드웨어 보급에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떤 기술이든지 시장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져서 공급이 쉬워져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익숙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습관도 바뀌어야 한다. 게다가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과 함께 접목되어 원활하게 퍼져나가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또한 설사 기술이 빠르게 진전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이라든지 기타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세 번째 사이클은 빨라야 2025년 무렵에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세븐테크 사이클은 그보다도 5년 정도가 더 앞당겨져 2020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코로나가 우리의 세상의 진화의 시계를 빠르게 당겨놓은 것이다. 이로써 세븐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IT 혁명의 막이 올랐다. 이제 문제는 이 새롭고도 거대한 물결 위에 누가 먼저 올라타는가 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물결 위에서 그 어느 곳보다 와신상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첫 사이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번째 사이클에서 애플과 구글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겼다. 이후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40대 젊은 CEO 사티아 나델라를 등장시키며 새 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간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의 하버드 대학교 동창인 스티브 발머가 대표직을 수행했는데 스티브 발머는 카리스마 있고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시대 감각을 일련내는 능력이 부족했다. 새 CEO 자리에 오른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미래 비전 두 가지를 그려냈다. 첫 번째 비전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1위를 지키던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번째 비전은 혼합 현실이다. 세븐테크 이전의 IT 기술을 물리적 세계에 IT 기술을 접목해 현실을 증강하는 기술, 즉 증강현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물리적 세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만 기술이 개발되었다. 한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컴퓨터 게임처럼 본래 디지털 세계의 물리적인 체험 기반을 마련해 가상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즉 가상현실이다. 그렇다면 물리적 세계도 있고 디지털 세계도 있는 셈인데 이 두 세계가 서로 양극단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나중엔 결국 중간의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를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으로 봐서 혼합현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현실 세계는 디지털 세계와 어차피 융합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비전화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번째 미래청사진이다. 물론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확장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비전을 그려냄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의 패배를 극복하고 자신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븐테크를 구성하는 7가지 기술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가장 먼저 살펴볼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아마존이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클라우드 덕분이다. 클라우드는 디지털 세계의 SOC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가 없으면 이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에 모바일도 연결되고 스토리지도 되고 서버도 성장시킬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며 각종 앱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현재 1위 기업이 아마존이라면 2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 비전으로 여기며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다. 그리고 3위가 구글이다. 현재 이 세 기업이 디지털 세계의 SOC에 해당하는 클라우드를 장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드가 디지털 세계에 있는 것이라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바로 세븐테크의 두 번째 기술이다. 나는 사물 인터넷을 설명할 때 종종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비프로스트의 다리를 이야기하곤 한다. 북유럽 신화에는 신들의 세계인 아스가르드와 인간들의 세계인 미드가르드가 존재한다. 두 세계는 인간의 흐름을 비롯해 모든 법칙이 완전히 다른 곳이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세계의 법칙을 연결하는 신이 한 명 있으니 그가 헤임달이라는 신이다. 헤임달이 두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무지개 다리를 놓는데 이 다리를 비프로스트의 다리라고 한다. 그럼 이 다리가 연결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세계는 혼돈에 빠지고 만다. 시간의 흐름뿐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연결됨으로써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계속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의 연결이 갈수록 친밀해져 더 이상의 혼란은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며 사물 인터넷 기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지금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처럼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능수능란하게 연결하는 것은 없지 않은가. 세븐테크 세 번째 기술은 디지털 세계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인공지능이다. 우리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쌓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모은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를 새로운 가치로 창출해내는 것, 업그레이드된 가치로 전환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세븐테크의 네 번째 기술은 경제와 관련이 깊다. 현재 일반적인 아날로그 세계에서의 거래와 디지털 세계에서의 거래는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미래 세상은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된 무한히 큰 세상이 될 터인데 그러려면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특히 메타버스의 등장과 함께 NFT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는데 이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뜻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세븐테크의 다섯 번째 기술은 현실 세계의 혁신 기술로서의 로봇이다. 지금까지 나는 가끔 농담 삼아 로봇 기술을 양치기 소년 기술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동안 로봇 관련한 기술이 세간의 주목을 잔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과를 이뤄 산업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로봇 연구자들도 현실적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다. 로봇이 세상을 바꿀 때가 된 것이다. 흔히들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로봇은 앞으로도 상용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대략 20에서 30% 정도로 시장의 대부분은 로봇 청소기듯 청소 로봇이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움직이는 기계에 더 가까운 형태지만 청소 로봇처럼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된 로봇은 실제 우리 삶에 매우 유용하다.
어설프게 인간을 조금씩 흉내낸 것 로봇보다는 이처럼 기능적으로 발달한 로봇, 일 잘하는 로봇은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디지털 세계가 그야말로 나날이 새롭게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뛰어넘어 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단계에서 디지털 세계와 소통하는 일을 필요로 한다. 이때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다. 스마트폰 이전에 우리는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로 클릭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니 가장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단지 작은 모바일 화면을 보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우리가 직접 기기를 뒤집어 쓰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 두 세계의 접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세븐테크의 6번째 기술인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이다. 다시 말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연결되는 미래의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풀어보면 인터는 A와 B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 페이스는 얼굴을 뜻한다. 즉 인터페이스란 얼굴과 얼굴 사이에 있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마주보고 있을 때 서로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다. 그렇다면 미래의 인터페이스 기술은 단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될 것이다. 세븐테크의 마지막 7번째 기술은 메타버스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기술은 결국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의 만남을 가속화하는 기술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두 세계가 연결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디지털로 존재하는 세상,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완전히 공존하는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한다. 앞서 설명한 6가지 기술이 모두 모이면 드디어 메타버스가 구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븐테크의 7가지 기술은 각각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세븐테크의 시대가 오면 우리의 문화적 인식은 크게 바뀔 것이다.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며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한 성찰로서 영화 제작사 루카스 필름의 특수효과 레빈의 감독 비키 돕스백은 지금과 같은 기술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스토리텔링이 단 방향을 벗어나 점차 양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사용자가 기본 스토리 자체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스토리 리빙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콘텐츠가 내장한 스토리텔링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스토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것이 스토리 리빙이다. 메타버스를 향한 세븐테크의 혁명이 우리 앞에 어떤 미래를 펼쳐놓을지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엄청난 혁신이라는 것만 확신할 수 있을 뿐. 이 책을 통해 세븐테크를 면밀히 이해하는 과정을 모두가 나름대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추가 문장 몇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도구이다. 결국 인공지능이란 지능적 사물, 좀 더 지능적인 인간, 지능적인 환경,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헛된 기대나 어설픈 공포심은 금물이다. 인공지능이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종사자들은 사용자와 사회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으로.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잘하고 사람은 로봇이 못하는 일을 잘한다. 모라백의 역설은 인간과 로봇의 협업을 경탄하는 말이다. 로봇과 협업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일, 가장 나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로봇이 인간의 장점을 더욱 부추기니 이제 로봇의 손을 잡고 로봇이 못하는 일, 나만의 꿈을 꾸는 일에 다가서 보자.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듯 하고 두려운 듯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낼 내일이고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디지털로 이어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구체적인 이해와 함께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